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인공지능 하면 딥러닝을 흔히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CNN, RNN, 하면 전통적인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이용한 ANN, 이런 것들을 떠올리실 수 있을 텐데요. 그 인공지능의 가장 큰 단점이, 인공신경망의 가장 큰 단점이 바로 설명력이 없다. 블랙박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예측력은 좋으나 그것들에 대한 설명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지금까지 인공신경망 또는 이제 딥러닝이 가졌던 한계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어요. 이번에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Explainable AI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설명 가능한 Explainable AI가 출현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어떤 인공지능이란 것, 특히 우리 뉴럴넷이란 것은 사람이 사람의 사고 방식을 모사한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떤 것을 이게 고양이다, 강아지다 이렇게 우리가 탐지할 때 저게 수염이 어떻고 털이 어떠니 고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실은 그냥 인지하는 것 자체가 중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어떤 모델의 기법으로 모델링을 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그것으로 조금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특히 우리의 머신러닝 기술, 딥러닝 자체가 블랙박스라고 불리는 것이 바로 설명력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설명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의 타당성, 근거 이런 것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런 훈련용 데이터를 잔뜩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우리 함수를 통해서 아웃풋이 나오는데 이것이 고양이일 확률이 얼마이다, 강아지일 확률이 얼마이다 만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지, 무엇이 다른지, 그 다음에 이게 왜 그렇게 할당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온 것은 새로운 러닝 프로세스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익스플레이너블한 모델, 설명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고양이다라고 했으면 그것이 거죽은 어떻고 수염은 어떻고 뭐 이런 단서들을 갖고서 특징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면 그 아닌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럼 이유를 알기 위한 모델이 바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간다면 인공지능 자체가 매우 각광을 받았죠. 특히 딥러닝이 확산되면서 어떤 예측력 관점에서는 딥러닝이 상당히 우수하다는 것을 일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인공지능의 최종 결과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그 결과물이 생성되는 과정까지 언급한다면 그것이 더 좋은 기술이 아닐까요?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이 설명 가능한 Explainable AI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학습 방법과 우리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의 학습 방법을 간단히 본다면 기존에는 이 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입력을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히든 레이어와 히든 노드 간의 웨이트를 거쳐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는 채로 결과만 확률로 클래시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반면에 새로운 모델은 똑같은 그림이 있다 하더라도 말이죠. 이것은 한꺼번에 전체 모델을 하기보다는 어떤 이유인지, 그래서 이런 부분적인 웨이트를 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털이 존재하고요, 수염이 존재하고, 그리고 이런 식의 귀 모양을 갖고 이럴 때 95%의 확률로 고양이다, 이렇게 언급을 할 수 있겠고요. 지금 요 경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요 경로 자체가 어떤 특정한 부분을 설명하는 어떤 전체 모델에서 특정 부위를 설명하는 그러한 설명력을 갖는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다면요. 우리가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런 어텐션 메커니즘을 갖고요. 피처를 식별합니다. 어떤 특징을 식별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 전체 네트워크를 한꺼번에 학습하기보다는 이렇게 모듈러 네트워크라고 해서 전체 네트워크의 일부를 갖고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어떤 설명력 자체를 학습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요 학습을 할 때는 요 뭐 CNN이 되든 RNN이 되든 어떤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이 설명 가능한 방법을 인공지능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결국은 이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완전히 새로운 모델은 아닙니다. 기존의 학습 모델을 일부 변형해서 사용이 가능한데요. 기존 학습 모델에 역산 과정을 추가하거나 학습 모델을 수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아래 좌측 하단에 있는 것이 바로 역합성곱 신경망 Deconvolutional Network의 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위 층에서 전달된 정보를 갖고 언플링 연산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정제된 특징 정보에 대한 피처 맵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성한 특징 정보 맵 중에 또 합성곡 연산을 수행해서 어떤 추론된 맵을 구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기존의 합성곡 신경망과 마찬가지로 이전에 전달된 특징 정보 맵, 그러니까 피처 맵에서 연산을 수행해서 정방향으로 다음 단계로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역합성곱 신경망을 구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CNN 학습 과정을 역연산해서 각 층에서의 피처 맵 생성 때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추론하겠다는 겁니다. 즉 이미지를 분류한다고 하면 그 이미지를 분류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과연 어떤 것이냐, 고양이라면 귀일까, 수염일까, 이런 것들을 역연산을 통해서 찾아낸다는 것이죠.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눈으로 봤을 땐 고양이다. 그냥 봤을 땐 강아지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자세히 뜯어보니 말이죠. 그게 역연산이죠. 개다, 고양이다 이미 알고 있지만 역연산, 우리 뇌로 다시 생각해 본다면 고양이의 수염은 어떻고, 귀는 뾰족하고, 꼬리는 어떻고, 그런 것들을 제가 추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처 맵을 찾아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합성곱 과정을 거쳐서 바로 피처 맵에 영향을 미친 요소를 시각화할 수 있고요. 실제 이미지와 매칭해서 이미지를 분류하는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수리적인 내용 없이 그냥 개념적으로만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조금 그 부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신규 학습 모델을 개발하게 됩니다. 자, 원인 결과와 같은 도출 과정이 표현 가능한 학습 모델을 새로이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인과 과정의 도출 과정을 표현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확률적 그래프 기반 분류학습 모델이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좌측 상단의 그림을 본다면 뭐 곰과 고양이와 개가 혼재되어 있네요. 여기에 노드가 있습니다. 뭐 엔드 노드나 OR 노드 같은 것들이 있고요. 각각 터미널 노드별로 매핑되는 특징이 있을 겁니다. 자, 여기 스케치했을 때 이런 식의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죠. 예. 그 다음에 플래트니스나 텍스처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을 갖고 분류된 이미지, 그러니까 곰 같죠? 예, 요거는 소 같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의 경우에 입력 데이터 특징을 AND OR 그래프로 생성해서 어떤 분류 결과와 연결된 노드로부터
분류의 근거를 확인을 하고 분류된 이미지와 매핑된 특징을 식별하면 그것이 바로 이제 설명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래프의 상위로 갈수록 우리는 큰 개념이다. 뭐 곰, 새, 닭 이런 걸 볼 수 있겠고요. 하위로 갈수록 그것들이 세분화된 개체, 즉 귀나 꼬리나 이런 것들로 표현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큰 것으로부터 점점 작은 형태의 그래프 형태로 묘사할 수 있다. 이것 또한 원인 결과의 어떤 하나의 모델로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or 노드나 and 노드 같은 것은 어떤 의미적 관계를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학습 모델 간의 비교가 되겠는데요. 우선 설명하려는 학습 모델에 대해서 아무런 세부 지식 없이 설명 가능한 타 모델과 비교함으로써 어떤 최종 결과를 설명하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이제 이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은 다른 것보다도 이런 그 CNN에서 이미지 프로세싱, 이미지의 분류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지 분류 모델 설명을 위해서 설명 가능한 모델과 픽셀을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실제 이미지가 되겠고요. 설명 가능한 것을 본다면 여기는 전기 기타, 이 확률이 한 32%, 어쿠스틱 기타, 이 어쿠스틱 기타로 한 24%, 그러니까 같은 기타인데 여기 사실은 전기 기타로도 보이고 어쿠스틱 기타로도 보이고 있는 각각의 확률은 조금 상이합니다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설명 가능한 분류 모델이 이것을 이제 전자 기타로도 분류할 수 있겠죠. 예. 그럴 때 설명 모델에 사용된 픽셀,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요 넥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것이 타겟 분류 모델에 적용해서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면 요거에 이제 설명 가능한 분류 모델의 근거를 타겟 분류 모델의 결과의 도출의 근거로 활용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사실은 이게 잘 맞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어쿠스틱 기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일이 픽셀 단위로 연산을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장점은 분류 모델 설명을 위해서 범용적인 모델 진단을 할 수 있고요. 어떤 A란 B란 특정 알고리즘에 국한되지 않고 사용 가능하다 하는 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미지가 하나의 클래스로 분류되는데 10분 정도 소요된다. 물론 이건 이제 우리가 컴퓨팅 사양이나 코딩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을 분류할 경우에 여러 가지로 이제 두 가지로 대략 구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Model Agnostic Techniques for Post-hoc Explainability. 사후 설명 가능, 이게 포스트-hoc은 이제 그 이후지 않습니까? 사후에 설명 가능을 위한 모델에 구애받지 않는 기술이다. agnostic하니까 어떤 특정 모델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기술이 하나 있겠고요. 또 하나는 Model Specific Post-hoc Explainability. 즉 모델별 사후 설명 가능성에 대한 모델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델에 좀 자유로운 방법이 하나 있고 모델에 좀 특화된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측 하단을 보시면 그 머신 러닝에서의 그 explainable AI를 본다면 요 트랜스페런트 모델이 있고요. 모델 자체에 투명성이 부과됐다. 즉 리니어 리그레션이나 로지스틱 리그레션, 디스전 트리와 같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있는 반면에 포스트-hoc explainability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방금 말씀드린 요 두 가지 형태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을 보시면 이제 모델 애그노스틱 기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특정 모델에 국한되지 않는 구애받지 않는 그런 상황의 기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예측 절차에서 일부 정보를 추출할 목적으로 만든 모든 모델에 연결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간단한 개념만 좀 설명드린다면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explanation by simplification. 우선 이건 기존 모델을 모방하는, 다루기가 쉽고 복잡성을 줄인 대리 모델을 만드는 방법. 그러니까 simplify 하겠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는요, feature relevance explanation입니다. 모델에서 직접적으로 정보를 추출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위에 거는 복잡한 모델을 좀 simplify 한 다음에 좀 간단하게 가져온 다음에 거기서 설명력을 찾겠다 하는 것인데 반해서, 두 번째는 그 복잡한 모델이 있으면 거기서 직접적으로 정보를 추출할 수 있으면 정보를 추출하겠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local explanation이네요. 모델의 특정 부분을 설명하는 걸 반복해서 전체 모델을 설명하겠다. 그러니까 모델의 일부로부터 그것을 모아서 설명하겠다 하는 것이 local explanation 기법이 되겠고요. 마지막 시각적 설명, visual explanation이 되겠습니다. 시각화해서 해석을 용이하게 가져가겠다. 하는 한 네 가지 방법이 모델 어그노스틱 기법이 되겠습니다. 각 알고리즘은 해당 특징을 모두 포함할 수도 있고요. 또 이 네 가지 중에 한두 개의 속성을 포함하는 알고리즘도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런 것들의 가장 대표적으로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릴 것이 바로 라임과 쉐프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모델에 특화된 방법이 있죠. 모델 스페시픽 기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모델이라기보다는 특정 머신러닝 모델을 설명할 수 있도록 설명이 된 것입니다. 물론 이 각 기법도 앞에서 설명드린 모델 어그노스틱 기법의 특징을 대부분 포함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각 대표적인 기법별로 몇 가지 알고리즘이 연구되어 있다. 트리 기반 모델로는 이런 스테이라는 것도 SWAF, 트리 쉐프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요. 또 전통적인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에서 쓰는 경우에도 이제 있을 수 있겠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히든 레이어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모델이 복잡하게 되는데, 여기서 어떤 특징 적합도에 의해 설명되는 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는 거죠. 딥 레드 또는 딥 리프트 같은 방법론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는 CNN, RNN을 설명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방법들도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번 영상에서 다룰 것은 각 모델에 특화된 그러한 방법보다는 우리가 좀 특정 모델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방법들인 라임과 쉐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요,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라임과 쉐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